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 아시아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고 그러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날 4.15 총선 슬로건을 국민을 지킵니다. 민주당,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유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이 슬로건을 정면으로 내세워가지고 4월 총선을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중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서 국민 생명을 지켜 대한민국의 유상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교부도요 바로 이런 정부의 홍보에 앞장섰는데요, 가짜뉴스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홍보 슬로건으로 우한 코로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한 바로 전날이죠. 28일 날 외교부는 국내 코로나 진단 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가짜 뉴스였습니다. 문제는 외교부의 이런 발표 내용 자체가 뜬금없는 일이고요. 더더욱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방역이 세계 최고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결론도 나지 않은 이 FDA의 진단키트 승인권을 마치 다 처리된 것처럼 부풀려 발표를 한 거죠. 꼼수를 부린 겁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27일 날 우리 국산 진단키트 3개 제품이 이 FDA 사전 승인을 받았다.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날 한미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이 국산 진단 키트의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또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승인되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한 데 대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후속 조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29일 날 오후 6시 현재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FDA의 긴급 사용 승인 EUA라고 그러는데 허가 리스트에 아예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국내 일부 업체가 진단 키트를 이미 미국에 수출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FDA 승인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여기 앞서 청와대에도 지난 17일 날 국내 진단 키트를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가 이 계약 물품이 키트 일부인 수송 용기라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과장 발표였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뻥튀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계속해서 자화자찬을 이어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힌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청와대와 정부 핵심 인사들 그리고 심지어 친문 네티즌까지 일제히 문재인 찬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성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는 25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낫 자랑질, 밭 자긍심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터키, 스웨덴, 사우디 같은 국가 수반들하고 통화했다는 제목의 뉴스기사 7개를 이어붙인 사진도 첨부하면서 대대적인 선전을 폈습니다. 그런데요, 그 7개 나라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풀어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KTV 국민방송도 같은 날 청와대 전화 빗발친 사연이라는 제목을 전면에 걸고 전 세계 수반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찬한다 그러면서 우한 코로나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이 그리고 그야말로 앞서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가요 통계 그래프까지 왜곡하면서 코로나 대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청와대가 오히려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 현황이 또 그래프 조작 논란에 휩쓸렸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에 국내 코로나 1일 확진자, 완치자 추이 이걸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나타난 그래프를 보면 2월 말 이후에 1일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고 1일 완치자는 완만하게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이 그래프는 날짜를 나타내는 가로축을 임의로 조정해 가지고 철저하게 눈속임을 한 왜곡된 그래프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확진자가 늘어난 날, 그러니까 3월 3일, 6일, 11일은 아예 그래프에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만 보이지 약간 올라간 거 이거 다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죠. 이 그래프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일부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제대로 고쳐진 건 아닙니다. 참, 이 청와대가 이렇게 눈속임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그것만 아니고요. 확진자는 신규 확진자만 표시하니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완치자는 당일 신규 완치자가 아니라 계속 누적 완치자를 표시하니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그래프를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우한 코로나 방역, 그야말로 실수에 실패를 거듭했죠. 그러니까 이 정부 발표대로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공한 것이냐?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 대응을 정말 잘한 것이냐?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 지적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구하고 자문을 구한 곳은 한국만 아니고 일본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한테만 전화를 한 것 같이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아시아 지역에서의 우한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그래프에 보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요. 존스 홉킨스의 3월 29일 오후 9시 한국 시간인데요. 이 현재 한국의 확진자가 9,583명인데 반해서 두 번째로 많은 말레이시아는 2,470명이 불과했습니다.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찍 문을 걸어 닫은 싱가포르는 802명이었고 대만은 298명에 불과했습니다. 사망자도 한국은 152명인데 반해서 두 번째로 많은 말레이시아는 114명이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두 자릿수였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마카오는 사망자가 전혀 없었고요. 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불과 한 자릿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구 100명당 확진자 수를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1.869명이니까 거의 2명꼴이죠. 아시아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심지어 이 우한 코로나의 발원지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0.571명입니다. 훨씬 추월했습니다. 그만큼 방역에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100명당 확진자 수가 1명대를 넘은 나라는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세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자 수는 어떠했을까요? 인구 100명당 사망자 수 역시 한국의 0.0296명으로 제일 높았습니다. 이 비율은 중국의 0.0229보다 더 높았고요. 이 수치는 다른 아시아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 확진자가 많은 만큼 사망자 수도 당연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비율이 왜 중요하느냐? 그 나라의 의료 수준 등이 반영되었다는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인도네시아가 8.8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59명입니다. 중국의 4.02, 일본의 3.07, 필리핀의 5.01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진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잘한 게 아니고 의료진이 잘했다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시아권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했는지 확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메르스데이 사망자 수를 훨씬 넘어섰다는 겁니다. 발원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나왔던 2015년 메르스, 그러니까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이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는 첫 확진자 발생 후 2개월 만에 사망자 38명, 확진자 186명, 누적 격리 인원 1만 6,69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3월 30일 오전 10시 현재 확진 환자는 9,661명이고요. 사망자는 159명입니다. 사망자는 메르스 사태 때의 4배이고요. 확진자는 무려 50배를 넘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메르스 무능, 민생 파탄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전체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메르스 사태 당시에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질 때 박원순 서울시장도요, 늦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그러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었죠. 그러면서 전시 상황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었죠. 그랬던 박 시장은 요즘 신천지와 교회 때려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과오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구 의료봉사를 다녀왔죠. 그리고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하고 나서 이제 정계에 다시 복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0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 전략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메르스 때의 4배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고 계속되는 유입과 확산을 막는 것이 발등의 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국민 앞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어서 정부는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서 중국 유해 지역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처리한 초기 대응 실패를 덮으려고 국민이 죽어나가고 의료진이 쓰러져도 대문을 활짝 열고 거짓말 부리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는 정부는 말만 하고 일은 의료진과 국민이 다 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그분들이 만든 성과를 가로채고 열매만 따먹을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또 현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경제 충격은 상상 초월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상황을 책임져야 될 여당, 어떻게 자화자찬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후한무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의 말 그대로 제가 더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우한 코로나 초기 대응에 실패해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저렇게 대응을 잘했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하기야 잘한 것이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실수와 실패투성인 우한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뻑뻑 우길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